발리슛은 인사이드 발리슛과 인스텝, 발등 발리슛이 있습니다. 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앞서 챕터에서 설명했으므로 인스텝, 즉 발등 발리슛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등으로 하는 발리슛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맞기만 하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파워슈팅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발등 중심에 공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발을 비스듬히 넣어야 하는데 발리슛은 기본적으로 공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발등의 중심에 깊숙이 맞추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발리슛은 논스톱으로 슈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키퍼나 수비가 타이밍을 맞추어 맞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임팩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낙구 지점 파악입니다. 볼이 어디 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발리슛의 스윙 동작에는 최적의 동작이 존재합니다. 즉 볼을 허리 높이에서 방향을 틀어서 때리는 발리슛이든 떨어지는 볼을 때리는 발리슛이든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최적의 스윙 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리슛을 하려면 볼이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발리슛의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우리의 스윙의 동작을 바꾸는 것보다 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몸의 위치를 바꾸어서 더 수월한 동작으로 슈팅을 하고 세부적인 조절을 스윙의 궤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낙구 지점 파악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구 지점 파악은 볼의 속도나 세기, 궤적을 계산하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연습을 통해서만이 숙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패스를 받아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을 던져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리바운더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리바운더는 저희도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지만 안정성이나 견고함, 편의성,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제품을 아래에 태그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혼자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조금 민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훈련의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각 훈련을 잘 해두시면 임팩트만 정확히 된다면 한 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주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정확한 임팩트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프로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도 강조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의 반복 연습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날아오는 볼이 아니라 떨어지는 볼을 발리 슈팅할 때 임팩트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무릎보다 더 낮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무릎의 각도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무릎보다 높은 위치의 볼을 차면 볼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하려면 볼을 무릎보다 약간 낮은 지점에서 골키퍼를 넘겨서 슈팅을 하면 볼의 궤적이 골키퍼를 넘어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릎보다 많이 낮은 지점, 즉 땅에 닿기 직전에 임팩트 될수록 볼이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축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감각을 익혀두는 것이 반드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떨어지는 볼이 아니라 크로스되어 날아오는 볼에 대한 하프 발리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프 발리슛은 기본적으로 상체가 옆으로 누워서 차는 것이 당연히 다리의 스윙을 더 용이하게 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상체를 옆으로 안 눕히고 그냥 다리만 들어서 스윙을 할 경우에 다리도 안 올라가고 상당히 어색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국 선수의 발리슛 강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발리슛을 할 때 위에서 밑으로 차서 볼의 궤적은 한번 바운드 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하다고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볼이 뜨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골대로 향할 확률이 높고 또 한 번 바운드 되는 것이 골키퍼가 반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되어 날아오는 볼을 인스텝 발등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발리슛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이드는 발등보다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발리슛은 날아오는 볼의 위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임팩트 된다면 인사이드라 할지라도 상당히 유력적입니다. 실제 경기에서 발리슛을 해야 하는 장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중 하나는 리바운드 장면입니다. 크로스나 패스가 아니더라도 실제 축구에서는 골대나 골키퍼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볼을 리바운드 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컨 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볼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미리 예상하기만 하면 됩니다.